안녕하십니까. 취업 컨설턴트 신길자입니다. 오늘은 여자 취업 전략, 디테일에서 승리하라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제가 쓴 여자 취업 백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고요. 그동안 만났던 취업에 성공한 여자분들의 목소리, 그리고 기업 인사 담당자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보았습니다. 취업자란 그녀들의 공통점을 먼저 알아보고요. 디테일 첫 번째 자기소개서, 디테일 두 번째 면접, 이 과정을 통해서 여자 지원자들이 어떠한 것을 주의하면 좋을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잘한 그녀들의 공통점입니다. 먼저 저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기업의 공통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업의 공통점을 DNA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기업의 성공 DNA를 갖고 있는 기업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불경기 속에서도 살아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DNA입니다. 바로 살아남은 기업은 역동적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과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그런 기업, 바로 이런 기업이야말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경쟁사보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경쟁사보다 불리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게임이 되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쉬울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른 역량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차별화 포인트를 바탕으로 또 고객의 마음을 설득하는 그런 기업, 이런 기업이 살아남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직업이 얇아진 소비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요. 그 일관된 품질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기업이죠. 이러한 기업들은 진정성이 있습니다. 물건을 단순히 파는 데만 그치지 않고 차후에도 AS도 잘해주고요. 또 하나 경기가 어려워지면 물건값을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주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모습을 가지고 서비스와 품질을 지속적으로 주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야말로 불경기 속에서 지갑이 얇아진 그런 소비자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DNA 세 가지가 바로 성공한 기업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역시 취업자란 그녀들의 공통점과 일치한다고 봅니다. 바로 취업자란 그녀들은 경기 속에서, 불경기 속에서 살아남은 그런 기업이 갖고 있는 DNA를 그녀들도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공 DNA 첫 번째입니다. 백화점 VMD를 꿈꿨던 지영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동대문 야시장에서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백화점 운영지원팀에서 인턴을 했는데요. 야시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었는가, 힘들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을 제가 물어보았더니 그녀가 아침에 눈 뜨고 새벽 일찍 움직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백화점 운영지원팀에서 일할 때는요, 물건을 참 많이 내리고 또 나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녀가 이렇게 야무진 답을 했습니다.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냐. 물건을 내려야 진열할 수도 있으니까 폼나는 일뿐만 아니라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결국 그녀는 백화점 운영지원팀에서 인턴을 하다가 그 회사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영 씨를 보면서 정말 역동적으로 열심히 현장을 알면서 부딪히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금융회사 인사 담당자의 목소리를 한번 볼까요? 우등생이 문제 푸는 것은 잘할지 모르나 소통에는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여성 지원자들은 취업을 준비할 때 스펙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 스펙은 기본적으로 도서관에서 만들어진 스펙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학점이 좋고 토익 점수가 높은 것만으로는 실제 기업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앞에 소개했던 지영 씨처럼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그런 이미지, 현장을 마다하지 않고 도서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모습들을 어필했을 때 기업의 니즈를 바로 기업의 요구들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녀들의 성공 DNA 두 번째인데요. 미술사학을 전공한 혜욱 씨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가 이야기를 또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혜욱 씨는 자동차 회사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어학 점수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학 점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없으니까 기업을 포기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혜욱 씨는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그녀는 정말 현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혜욱 씨는 자동차 회사에서 주최했던 그 자폐어 5분 자기 PR에 참가합니다. 이 자기 PR은 어학 점수를 따로 보지 않고 스펙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갖고 있던 다른 매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었죠. 혜욱 씨는 자폐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세기 고려 청자와 21세기 자동차를 비교하면서 본인이 전공했던 미술사학을 바탕으로요, 12세기 고려 청자랑 그리고 자동차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참신한 비교에 면접관들은 정말 귀가 쫑긋해졌죠. 그녀는 이렇게 멋진 포부도 이야기했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반영된 자동차 마케팅 방법을 소개하고 그걸 본인이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당차고 열정적인 혜욱 씨야말로 취업에 성공한 많은 여성들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한 건축회사 설계 담당자의 지금 설계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미정 씨의 목소리도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미정 씨는 이렇게 면접 대기실에 갔는데요. 10명 중에 9명이 남자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들만 왔는데 난 떨어지겠다. 기업이 남자를 선호한다더니 정말 남자들만 왔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다시 우리 미정 씨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남자들과 경쟁을 해서 또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뭐가 부족한가?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매력, 내가 갖고 있는 기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강조해야겠다.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 것처럼요. 그녀는 그 회사에 성공적으로 입사를 했죠. 바로 성공적으로 취업한 그녀들의 공통점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자신의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진정성입니다. 저는 정아 씨야말로 이런 진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녀는 지금 해양수산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불어 불문학을 전공했던 그녀는요. IT 지진이 났을 때 프랑스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전공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실질적으로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도 그것을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아 씨는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실제로 알아보았습니다. 국내 아프리카 사람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법원에 전달하는 그런 인턴 활동을 시작한 거죠. 바로 이렇게 생각한 것과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신뢰감을 주고요. 또 진정성이 느껴지죠. 바로 기업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 중에 하나가 이러한 진정성입니다. 대기업 인사 담당자가 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요즘 지원자는 정말 말을 잘하고 스펙도 화려합니다. 특히 우리 여성들이 말이 정말 잘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잘하고 스펙이 화려한 이런 지원자들 중에 진심이, 간절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아쉬운 목소리를 냅니다. 회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지원자를 선호하는데요. 그 말과 행동의 밑바탕에 있어야 되는 건 마음이죠. 어떠한 마음? 바로 기업을 정말 아끼는 마음.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업무를 잘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다른 조직원들, 기존의 조직원들과 어울리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마음. 그리고 오랫동안 그 회사에서 성과를 내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바탕에 깔려 있기를 기업은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마음들을 보여줬던 많은 지원자들이 실제로 입사 후에 행동과 일치하지 않은 것들을 기업은 그동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성을, 이러한 신뢰를 많은 여성들이 또
잃고 우리 기업은 정말 우리 여성이 지금 하고 있는 말과 그 마음이 진짜 입사 후에도 그런 행동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질까 이런 것을 걱정하면서 많은 질문과 또 날카로운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취업 잘한 그녀들의 공통점 3가지 DNA. 여러분은 어떠한 DNA를 갖고 계십니까? 이 3가지의 요소들을 모두 다 갖고 있으셔도 좋고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의 매력으로 삼으셔서 인사 담당자와 면접관에게 강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역시도 취업에 원하는 기업에 성공하셔서 입사하셔서 좋은 성과들을 계속해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쓰면 좋을지, 여성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놓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사례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여성이 쓰는 자기소개서 중에서 비추천, 제가 추천하고 싶지 않은 예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귀여운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3인칭으로 접근하는 거를요, 기업이 별로 좋아하지 않다는 거 좀 생각해 주세요. 소녀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고, 환경미와 소녀의 짝꿍, 그리고 숙녀로 자라고, 그리고 워터파크에서는 홍일점이었는데 오빠가 갑자기 등장을 하네요. 이런 많은 오빠들의 이야기, 기업이 이런 이야기들의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 지원자가, 이 여자 지원자가 프로답지 않구나. 아직 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소녀라든지 아니면 짝꿍이라든지 이러한 귀여운 여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귀여운 단어들을 조금 빼시고요. 좀 더 프로답고 직장 생활에 어울릴 만한 그러한 단어들을 자기소개서에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두 번째 예시는요. 다이어트를 했던 분의 사례인데요.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니까 예쁜 옷을 입고 싶으셨대요. 그리고 또 높은 하이힐도 신고 싶었대요. 그래서 한 번뿐인 대학 생활을 이대로는 보낼 수 없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만 써 있죠. 그리고 예쁜 옷 입고 싶고 하이힐 신고 싶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됐다라는 것이 계기가 좀 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측면으로 다이어트를 했든 간에 여러분들이 왜 그것을 했는가를 좀 더 의미를 담아서 가치를 담아서 상대방이 들어도 정말 좋은 계기가 있어서 그런 것을 시도하셨군요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작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비추천 예시입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그렇죠. 실제로 누구나 항공사에 입사하고 싶어하는 여성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성이라면 누구나 입사하고 싶은 그 회사, 이러한 이야기보다는 당신이기에 당신이 왜 그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가, 당신이 왜 그 일을 하고 싶은가, 이게 기업이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여성을 일반화해서 여성이라면 누구나 다 그 일을 좋아하고 그 회사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접근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왜 그 회사에 애정을 갖게 되었고 그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싶은지 이 부분을 좀 더 전략적으로, 좀 더 이성적으로 어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도 방금 전에 보여줬던 그 내용 중에서는 아까는 우리가 오빠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는 언니라는 단어가 나오죠. 역시 NG입니다. 오빠나 언니나 이런 단어들보다는 선배 같은 그런 단어, 멘토 이런 단어들이 좀 더 추천하고 싶은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례입니다. 볼까요? 인턴을 했어요. 또 봉사활동을 했어요. 홈스테이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여자분들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끌어가느냐. 지금 이것은 한 사람의 자기소개서가 아니고 여러 사람의 자기소개서를 제가 보면서 부분 발췌를 해온 건데요. 인턴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홈스테이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다양한 에피소드 배경이 있는데요. 그것에서 끌어가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팀장님들이 정말 잘해줬어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모두들 잘해줬어요. 홈스테이를 했는데 안 친해졌어요. 이런 이야기. 그렇죠.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자들의 성향이 자기소개서에 고스란히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기소개서를 읽을 인사 담당자는 상당수가 남자분입니다. 그러한 남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관계보다는 목표 중심의 이야기 에피소드를 풀어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목표를 통해서 내가 만들었던 그 목표를, 내가 세웠던 그 목표를 어떤 방법으로 달성해 갔는가, 이것을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또 하나, 나한테 잘해줬다,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지 못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만 서술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한테 잘해줬다라기보다는 내가 잘해줬던 그런 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줬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노력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풀어가고 관계를 원활하게 했던 그런 점들을 강조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좀 꽤 긴 자기소개서인데요. 1년가량 어린이 병동에서 봉사활동을 한 그런 에피소드가 담겨 있네요. 아이들과 노래도 불렀고 악기 연주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웃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돕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보면요, 이 아이들이 힘든 병을 이겨낸 후 연락을 했을 때 뿌듯하고 감동을 느꼈답니다. 이것은 봉사는 이 음악 교육이 봉사가 아니라 자신을 치유하는 일과 같았다. 아이들의 순수함을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봉사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나는 행복해졌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서라기보다는 봉사활동 후기, 참가 후기 같은 느낌을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여성들은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쓸 때 본인이 그 곳에서 느꼈던 점, 마음 위주로, 감정 위주로 서술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 곳에서 실제로 본인이 했던 경험,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고 어떠한 목표가 있었고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실제로 수행했던 행동 중심으로 적어주시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물론 느낀 점과 깨달은 점도 작성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비중이 지금처럼 마음 위주로 90% 이상 쓰시는 것은 비추천이고요. 추천하고 싶지 않고 실제로 행동이 70% 이상 들어간 다음에 마무리 부분에서 느낀 점과 소감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보다 더 좋은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교성을 키우기 위해 수많은 고민을 했다라는 또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그 고민에 대한 답을요, 어린 왕자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린 왕자 얘기를 좀 많이 썼죠. 그래서 본인이 어린 왕자가 되기로 했다고 하면서 그렇죠. 그들은 여우처럼 누군가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어린 왕자가 되기로 마음 먹어서 지금 보면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 어떤 행동을 실제로 했는가 이것은 나와 있지 않고 굉장히 심오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핵심이 한눈에 간파가 잘 안 됩니다. 핵심이 느껴지지 않고 계속해서 글만 아름답고 문장력만 좋고 이렇게 핵심은 느껴지지 않는 이런 글도 여성들이 많이 쓰는 그런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문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휘 능력도 뛰어나고 언어 능력도 매우 발달한 그런 여성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을 많이 쓰는데요.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문장력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미사여구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고 그곳에서 뭘 깨달아서 그걸 바탕으로 회사에 들어와서는 과연 일을 잘할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빠르게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비추천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실수들은 어떤 점이 있는가를 짚어보시고 수정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소개서 추천 예시 어떤 것을 제가 보여드릴지 궁금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여자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원 동기거든요. 그래서 지원 동기 중에서 잘 쓴 샘플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원 동기 잘 쓴 부분은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과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죠. 지금 내용들이 중략이 되어 있어서 제가 중간중간 한 페이지씩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략되어 있는 부분은 다시 잠시 후에 보실 수가 있고요. 크게 이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노란색 부분이 바로 소제목입니다. 지금 한 500자에서 800자 분량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게 될 때
500자 분량이라면 소제목을 하나에서 2개 정도 넣으시는 게 좋고요. 또 800자 분량이라면 소제목을 하나에서 또 3개 정도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제목을 넣게 되면요, 한눈에 자기소개서의 핵심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보여드리는 이 구조를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소제목을 가져다가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이 인사 담당자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겠구나, 이런 것을 아시면서 이렇게 좀 벤치마킹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제목도 어떠십니까? 보면은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핵심이 많이 들어있죠. 이런 핵심적인 고유 명사와 또 기업과 연관된 이러한 단어들을 선택해서 좀 더 여러분의 역량과 의지를 많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부터 같이 한번 상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 경영 방침에 발맞추겠다. 우수 연구개발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회사의 R&D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겠다. 그래서 지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 동기를 쓰실 때 그 회사에 대해서 단순한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니까 지원했다. 앞서도 본 것처럼 이 회사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다 입사하고 싶은 그런 회사이기에 나도 지원했다. 이런 것은요, 인사 담당자를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좋은 지원 동기는 이런 거죠.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해보고 싶어서, 어떤 역할을 잘 수행하고 싶어서 지원했다라는 것을 서두에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전 화장품 회사 채용 담당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 후에 업계 소식을 챙겨보았는데 그중 어떠한 보고서를 통해서 지원하는 회사가 공격적으로 인재경영 방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심들이 본사의 방문으로 이어졌고, 또 우수 인재 개발, 인력 확보야말로 시장 선도의 비결이라는 것을 그 회사를 방문하고 나서 깨달았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하나만 보더라도 이 지원자가 정말로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상당 부분 기업은 여자 지원자는 도서관에서만 취업 준비를 한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그 회사를 방문하면서 적극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이런 지원자의 모습, 이것은 신뢰감을 줄 수 있고 또 호감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단락입니다. 화학과 조직심리학을 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채용 담당자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 그렇죠. 기업이 많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역량이죠.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역량, 지식과 스킬과 태도가 필요한지를 분석을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 그것과 매칭을 해서 어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주전공이 화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 분야에서 어떠한 경험을 쌓았는지 그것을 통해서 화장품 R&D 인재를 뽑을 때 소통하는 데 유리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화학을 전공하면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부족한 점이 있을 텐데, 이러한 부족한 점은 조직 심리학을 복수 전공하고 일원인 교육을 HR 분야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신이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장점, 그리고 부족한 점은 이렇게 보완해가고 있다는 그런 보완점,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요, 기업 입장에서는 와, 이렇게 열심히 살고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는 지원자라면 같이 일해보고 싶다, 만나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뷰티 선도에 K-뷰티 선도에 이바지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난해 홍콩에서 열린 그런 뷰티 박람회, 이런 곳에 우리 지원자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곳에 가서 비전을 확고히 다졌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회사에 들어가면 K-뷰티를 선도하는 데 기여를 해서 특히 구체적으로 이 지원자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까지 밝혀주고 있죠. 기초화장품연구소, 색조화장품연구소, 그러니까 조직도를 지금 분석을 한 겁니다. 발효한방연구소, 이 회사에 있는 이 각각의 기관에 맞는 인재를 본인이 R&D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인재, 채용 담당자가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이 회사에 지원한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고 명확한 그런 지원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원 동기가 명확한 사람은요,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이고 들어와서 업무 성과도 잘 낼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처럼
그 회사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하시고요. 또 직무에 대해서 필요한 역량도 파악하셔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점과 매칭을 잘 해보시고 이렇게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주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이 구조도 다시 한번 보시고 기억해 주시고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사 담당자를 설득할 만한 멋진 자기소개서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테일 두 번째 면접입니다. 면접 과정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기업의 시무식과 그리고 창립 기념식 같은 굵직굵직한 행사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수가 거의 90% 이상이 남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기업의 관리자 이상 그리고 임원, CEO는 대부분 90% 이상이 남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가 면접을 보러 가서 여성 지원자가 면접 때 만날 면접관의 성별은 남성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 지원자는 남성이 어떻게 언어 습관을 갖고 있고 어떠한 것을 호감 갖는 그런 스피치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전략적으로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 담당자 그리고 임원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도 알아보시고요. 더불어서 여성과 다른 남성의 화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께서 면접에 가면요. 여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질문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확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또 확인이 된 부분인데요. 그럼 어떤 질문을 왜 여자에게만 주로 하는 걸까? 이것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잔데 남자들 사이에서 일을 잘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왜 질문이 나올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기업의 구성원이 70% 이상 남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기업 인사 담당자와 면접관은 과연 소수인 여자가 많은 다수인 남자들의 기업 문화를 잘 알고 그곳에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남자들과 어울리면서 좋은 성과들을 냈던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성과가 잘 났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죠? 또 하나는 회식 문화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부분 역시도 기업의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의 상당수인 그 남자들이 회식 문화를 즐겨하는데 이러한 회식 문화에 거부감 없이 잘 녹아들 수 있는가, 조화롭게 적응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관점이 궁금해서 또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현명하게 여러분들이 조화로운 성향임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이 직업의 단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질문도 여자 지원자들이 꽤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실제로 입사 후에 조기 퇴사하는 여자 지원자들의 상당수가 이런 일인지 몰랐고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우리 여자 지원자가 환상을 갖고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그 회사에 들어와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생기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들어왔는지 이것을 매우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그 업무를 선택하고 회사를 선택할 때 그것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파악하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분히 업무 성과를 잘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힘든 일을 해본 경험이 과연 있으니까 이거 역시도 같은 맥락인데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수행할 때는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좀 더 유리한 남자분들이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런 분들이 더 육체적인 부분에서 업무가 많은 그런 직장 생활에 좀 더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여자 지원자들도 역시 체력 관리를 꾸준히 한다면 회사 업무에서 수행되는 그런 체력이 소모되는 그런 업무들도 충분히 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만나보면요. 여자 지원자들은 그 체력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가 남자들에 비해서 비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취미나 특기를 마련을 하시고 또 지금도 갖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에서 체력을 관리하고 또 직장 생활을 원활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길 수 있는 취미와 특기를 하나 정도는 좀 갖고 계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남자친구와 약속이 있는데 상사의 업무 지시가 겹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또 반대로 또 여자친구와의 약속이 생겼을 때라고도 또 질문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질문은 왜 물어볼까요? 그렇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적인 약속과 개인적인 또 중요한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회사의 업무를 좀 더 비중 있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가짐을 또 보고자 하는 거고요. 또 하나, 극단적으로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답변보다는 어떻게 하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회사는 균형 잡힌 인재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이것과 이것을 어떻게 하면 둘 다 조화롭게 챙길 수 있을까, 이런 균형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전달하신다면요, 기업이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실 겁니다. 또 리더를 맡은 경험이 있는가, 이 부분은 왜 질문을 할까요? 리더를 맡은 경험이 있나? 실제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이제 어느 정도 팔로우십을 보여준 후에는 몇 년 후에는 관리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여자 지원자들이, 실제로 또 여자 직장인들이 들어와서 관리자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좀 더 책임감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꺼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리더십을 갖고 있고 나중에 입사 후에도 관리자로서 꾸준히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여자 지원자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리더를 맡았던 그런 지원자들이야말로 들어와서 리더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팔로우십도 좋지 않을까,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결혼 계획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기업은 결혼 후에 우리 여성 직장인들이 업무 태도라든지 직장 생활에 대한 마인드가 좀 달라졌던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원자가 언제쯤 결혼할 것인지, 그리고 그 후에 직장 생활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지원자를 원합니다. 물론 여기 답변을 하실 때 저는 결혼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결혼을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데 그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아이를 낳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조직과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아이를 키우는 것을 어떻게 병행해 갈 것인지, 그런 로드맵을 미리 한번 고민해 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고자 함이니까요.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 일은 여자에게는 안 어울리는데, 이건요, 실제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남자분들일 경우, 지금 회사는 남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도 좀 바꿔보고 또 여성의 장점을 같이 한번 이 업무에다 반영하고 싶어서 새롭게 여자 직원을 뽑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안 어울리는데, 이것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안 어울린다라고 말을 하기보다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울린다고 스스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힘들지만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일에 대한 의욕을 보고자 함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해서, 부정적인 질문이 나온다고 해서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업이 지금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떨어지겠다라는 마음을 깔고 계시지 마시고요. 이미 면접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많은 부분 갖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나는 여자가 아니라 직장인이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회사에 들어가서 다른 동료들과도 어떻게 협업하고 또 상사들과는 어떻게 업무를 잘 수행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잘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 때 버려야 할 것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앵무새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원자들은, 특히 여성 지원자들은요, 준비성이 매우 철저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모의 면접을 볼 때도요, 우리 여자 지원자들이 정말 암기를 잘하고요. 특히 1분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외워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야무진 여자분들께서 외워진 답변을 이야기하면요, 좀 어색한 느낌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이고 앵무새 같은 그런 답변을 원하는 기업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외우시기보다는 맥락을 파악하셔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그 회사 인사 담당자 면접관과 소통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시고 물론 떨리겠죠. 그래서 많이 외우실 텐데 단순히 한두 번 외워가지고는 자연스럽게 말이 잘 풀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외운다기보다는 여러 차례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인사 담당자가 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특히 우리 여학생의 경우가 스터디를 통해서 너무 열심히 외워갖고 온다. 그러니까 준비성이 철저해서 더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업이 원하는 것은 암기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 암기하는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과의 소통, 여러분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성향이 감정적으로 좀 치우치는 경향일 때는 면접을 보다가 좀 우울 때가 많습니다. 본인이 취업 준비를 잘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탓을 하다가도 울고요. 또 면접관이 너무나 크게 압박을 한다면 그때 좀 당황을 해서 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기업에서 면접 볼 때 우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질문이 나오더라도 또 면접관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면서 여러분을 좀 스트레스 상황으로 몰고 가더라도요. 한숨을 짓지는 마시고요. 계속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좀 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오히려 더 같이 일하고 싶은 그런 지원자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장황한 답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좀 더 말이 많죠.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어휘력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관은 남자분들이실 확률이 높은데 그곳에 가서 여자 지원자들이 너무나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남자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접관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또 면접관이 또 지루하지 않도록 장황하게 말하지 말고 핵심부터 먼저 챙기는 습관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딱따구리 말투랑 어린아이 말투, 이것은 좀 고치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나친 애교, 몸에 배어있는 애교 습관, 평상시에는 귀여워 보일 수 있지만 면접관 앞에서는요, 좀 더 프로답고 직장인다운 그런 자세와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접 때 챙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화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간접 화법 더하기 직접 화법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여자들이 많이 쓰는 화법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간접 화법이 보다 여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화법인데요. 이 간접 화법의 공통점을 보면은 돌려 말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느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느끼면서 돌려 말하고 이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간접 화법의 장점을 챙기시되 직접 화법, 특히 남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이런 직접 화법의 장점이 꽤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런 직접 화법의 장점과 그리고 또 우리 여자들이 많이 쓰는 그 간접 화법의 장점을 더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면접 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신다면요. 더욱더 좋은 느낌을 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스타 화법입니다. 이 스타 화법은 인사 담당자들도 많이 강조하는 화법인데요. 바로 맨 앞에 부분은 스타보다는 두 갈씩이죠. 어떤 경험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핵심을 먼저 앞부분에 말해주고 뒷부분에 스타를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과제를 수행을 하다가 이러한 과제를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여러분들께서 하셨고 그 결과가 이러했다라는 것을 바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스타 화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익히시고 앞으로 사례를 풀어가실 때는 상황에서 어떤 과제나 목표가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셨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이걸 바탕으로 깨달은 점을 간략히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입사 의지를 강조해 주시는 것이 매우 좋은 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여자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화법입니다. 바로 yes but 화법인데요. 여자 지원자들은 상대적으로 면접관과의 교감, 따뜻한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압박 면접 질문이 나올 때 크게 당황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압박을 느끼실 때 절대 면접관은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없고요. 여러분을 단순히 테스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상황,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상황에 많이 놓일 때가 있죠. 그런 상황들에 어떠한 대처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보고자 함이니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압박 질문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어학 점수가 왜 이렇게 낮으냐, 혹은 우리 회사는 여자 지원자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압박적인 질문이 나왔을 때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여자 지원자가 이런 면이 부족해서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방법을 이렇게 보완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좋겠죠. 물론 여자들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가 갖고 있는 그런 역량, 기업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예스 버트 화법을 구사하시면 좋습니다. 예스 버트 화법은 1번과 2번 두 가지 다 좋은 방법인데요. 부족한 것은 어떻게 보완할 각오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다른 점은 뛰어나다라는 측면에서 강조를 해주시는 겁니다. 면접관이 무언가 부정적으로 질문할 때 그게 전혀 아니에요 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예스를 먼저 하신 후에,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의 입장을 그 후에 이야기하시는 예스 버트 화법은 압박 면접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힘이 될 겁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면접 때 챙겨야 할 것으로 크게 3가지 화법을 말씀드렸어요. 간접 화법과 직접 화법을 더해서 여러분만의 매력적인 화법을 구사해 보라는 말씀, 그리고 또 스타 화법, 그리고 예스 벗 화법을 좀 참고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몇 가지 요령보다는 여러분에게 더욱더 면접 때 챙겨야 할 것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마지막에 여러분이 꼭 챙겨야 될 그런 부분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곳에, 이 이미지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예쁜 케이크가 있죠. 여러분, 이 케이크는요, 배우 전재현 씨가 결혼하기 전에 예비 시할머니께 생신 선물로 드렸던 케이크입니다. 근데 이 케이크는 딱 하나밖에 없는 케이크죠. 맞춤형 케이크입니다. 시중에 파는 것을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우리 전재현 씨가 새롭게 고민을 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케이크, 2단 케이크 위에 지금 인형이 있어요. 근데 이 바비 인형이 입고 있는 옷이 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어요. 자, 왜 전재현 씨는 한복을 입은 바비 인형을 선택했을까요? 맞습니다. 전재현 씨의 예비 시할머니께서 매우 유명하신 한복 디자이너십니다. 바로 전재현 씨는 그런 예비 할머니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선물을 어떤 걸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맞춤형 케이크를 준비해 간 거죠. 저는 여러분께 면접 때 여러분이 꼭 챙겨야 할 것 하나는 바로 이러한 맞춤형 케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케이크를 만들어 가라는 것은 아니고요. 케이크에 준하는 맞춤형 여러분의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기업은 남성을 더욱더 선호합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남자보다는 여자보다는 남자를 더 뽑겠다라는 그런 응답률이 더욱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자 지원자가 면접과 자기소개서, 귀하게 얻은 서류전형 합격 이 상황에서 면접 기회를 얻었는데 바로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좋은 기회를 가져가시려면 어떻게 하면 그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진심, 진정성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주셔야겠죠. 기업이 원하는 것은 바로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잘 녹아들 수 있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 업무 수행을 잘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랫동안 함께할 사람인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업이 고민하고 우려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 여자 지원자들께서 어떻게 챙겨야 할 것인지 계속해서 고민하신다면 답이 보이지 않을까요? 자, 저는 지금까지 여자 취업 전략, 디테일에서 승리하라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취업자란 그녀들은 DNA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디테일 자기소개서와 디테일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DNA 중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매력, 어떤 게 있을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추천 예시는 지금 보여드린 이 지원 동기 예시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어필하고 싶은 여러분의 강점과 역량, 기업에 대한 애정을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조화해서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면접 때 챙겨야 할 것 4가지는요. 기본적인 화법, 특히 우리 여자 지원자들이 챙겨야 할 부분들의 화법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원자들이 더욱더 노력해서 본인의 진심과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맞춤형 케이크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강의를 정리하면서 한 권의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바로 불편하지만 불가능은 아니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키는 110cm이지만 열정은 110도를 넘는 바로 이지영 씨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지영 씨는 그동안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많은 도전을 하면서 운전면허,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도 잘하고요. 또 마라톤도 뛰었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우수하게 활동도 많이 하고 졸업상도 우수 졸업상을 받았습니다. 또 본인보다 더 큰 그 가방을 2개나 들고 호주로 어학연수를 갔다 오는 등 다양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 역시도 구직 활동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취업을 했습니다. 바로 삼성테크윤의 인사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스펙보다 핸디캡이 큰 그녀에게, 그리고 그대에게. 불편하지만 당신이 갖고 있는 핸디캡은 불가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성별도 핸디캡일 수 있고요. 그 외에 갖고 있는 다른 많은 핸디캡이 그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취업의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게 불가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도전하시고 여러분의 매력을 어필하신다면요, 충분히 당신에게 기회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의 마지막을 이지영 씨께서 하셨던 말씀으로 이야기로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강의장에서 이지영 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한 잣대에 여러분을 가두려고 해도 자신이 세상을 바꾸기를 바란다. 도전이 힘들다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라. 그렇게 도전하다가 가끔 넘어질 때는 저 이지영을 기억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지영 씨처럼 꾸준히 도전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와 좌절,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나중에 이루었던 그런 성과들에게, 성과라든지 목표에 더욱더 값진 의미를 부여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